예, 제2교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교시는 8강, 9강, 11강을 대상하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8강은 낭만주의 시대 영문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영문학의 배경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블레이크의 두 편의 시, Introduction 그리고 Holy Thursday인데, 블레이크의 시는 이 당시 시는 Songs of Innocence라는 그 제목하에 이제 순수와 관련된 그런 여러 일련의 시편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Innocence가 아닌 이제 성인의 세계인 Songs of Experience라는 그런 또 제목하에 여러 시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Holy Thurs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ongs of Innocence에서 한 작품, 그리고 Songs of Experience 한 작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낭만주의에 관련된 진술 중에 밑줄 친 어구가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이 진술들은 다 이 낭만주의의 대표 시인인 워즈워스가 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리리컬 밸러즈라는 그런 시집을 내면서 이것이 이전의 시들과 하도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긴 그 평론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제목이 The Preface to Lyrical Ballads가 되겠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낭만주의 시는 이제 감수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재는 평범한 소재, 아주 고상한 소재가 아니라 평범한 뭐 시골의 사물들, 그 시골의 삶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언어도 아주 이 상류층들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 이걸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건 하나는 이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력을 이제 이 대상물에 가해서 어떻게 변형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reason, 강력한 이성의 자연 발생적인 유출이다. powerful reason이 아니라 powerful feel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to choose incidents and situations from common life, 평범한 삶에서 사건과 상황을 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a selection of language rarely used by men,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 중에 선택해서 쓴다. 이것도 일상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네 번째, to throw over them a certain coloring of imagination, 대상물 위에다가 어떤 상상력의 채색을 가한다. 이것도 다 맞는 이야기. 이제 1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 낭만 시는 다음에 그 3유파, 세 유파가 흔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레이크 스쿨 호반파입니다.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로 많이 다룬 사람들인데, 워즈워스, 콜리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는 또 사타닉 스쿨, 악마파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좀 불신앙적인 내용에다가 혁명적인 초인 이런 것들 강조한 그런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런 셸리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크니 스쿨이라고 해서, 이 카크니는 런던의 하청민을 지칭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청 출신의 언어를 쓴 그런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키츠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의 찰스 램은 시인은 아니고 이제 이 수필가인데, 포밀리아 에세이, 딱딱하지 않은 아주 친숙한 에세이를 쓴 그런 인물이 맞고요. 존 키츠는 사타닉 스쿨이 아니라 카크니 스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리지 레이크 스쿨이 맞고, 그 다음에 시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제인 오스틴과 또 월트 스코트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특히 월트 스코트는 히스토리컬 노벨, 역사 소설을 많이 쓴 인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낭만주의 실험과 관련된 어구의 가로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앞에서 이미 한번 봤죠. 예, powerful feelings입니다. feelings 중에서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to choose incidents and situations from blank life, 사건과 상황을 평범한 삶에서 선택한다. 이게 common life,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낭만주의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찰스 램 퍼밀리어 에세이 이미 나왔습니다. 콜리지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콜리지는 레이크 스쿨입니다. 카페니 스쿨이 아니죠. 워즈워스는 릴리칼 밸러즈라는 이제 서정민요집이라는 시집을 냈고요. 월트 스콧 히스토리컬 라벌 앞에서 나온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영국 낭만주의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이매지네이션이 그 핵심의 하나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는 1785년에서 1830년 사이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프랑스 혁명이 그 시대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주의와 신고전주의를 주류로 삼는다. 자, 이 합리주의라는 말은 rationalism인데 그리고 신고전주의 네오클래시즘 이건 다 18세기 영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낭만주의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워즈워스는 더 카크니 스쿨에 속한다. 아니죠. 워즈워스는 레이크 스쿨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자발성과 감정의 충동을 중시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요소와 공상적 요소를 배격한다.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을 오히려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라는 그런 전제로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4명 외에 낭만주의 시인 빅6에 들어가는 2명이 모두 맞은 것은 뭐냐? 자, 낭만주의 시인 중에서 유명한 6명을 빅6라고 표현하는데 미리 답부터 보죠. 해설부분 보면은 연장자 순으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을 보면은 윌리엄 블레이크, 그 다음에 윌리엄 워즈워스, S.D. 컬리지, 그 다음에 조지 거든 로드 바이런, 그 다음에 퍼시 비시 셸리, 존 키츠. 존 키츠의 경우에는 25살에 요절한 그런 사람이고 바이런이나 셸리는 사람들도 다 일찍 죽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이제 블레이크, 워즈워스, 셸리, 키츠에 안 들어간 사람은 이제 콜리지와 바이런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번즈도 이 시기에 시인이긴 합니다만은 이 빅6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고 월트 스코트는 시인이 아니고 이제 소설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영국 낭만주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프렌치 레볼루션 시대적 배경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 이제 구질서를 다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그런 정신적인 기운을 북돋았는데 낭만주의의 그 문학적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시대 것을 이제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워즈워스와 콜리지는 카크니 스쿨에 속한다. 카크니 스쿨이 아니라 레이크 스쿨, 호반파가 되겠습니다. 일상물을 소재로 삼고 일상언어를 시어로 추구했다. 맞는 이야기고요. 초자연적 요소, 공상적 요소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블레이크의 다음 시편이 Songs of Innocence에 속한 것을 감안하여 두 괄호 속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넣는다면 Songs of Innocence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본 그 세상의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린아이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이거는 이제 뒤집으면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시각 이면에 있는 그 현실의 그런 어떤 그 지저분한 거 그리고 아이의 그 시선이 순진한지만은 도로 또 다시 말하면 그게 유치한 시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대로 뭘 파악을 못한 시각일 수도 있죠. 그래서 Songs of Innocence는 두 각도에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Innocence라는 이 작품, 이 Songs of Innocence 중에서 제일 이제 서시가 되겠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 Piping down the valley wild, on a cloud I saw a blank, and he laughing said to me, pipe a song about a blank. 화자는 시골의 어떤 이
목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피리 부는 목동. 그래서 파이퍼로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퍼를 부는 사람. 파이퍼로 나오고 있고 그 화자가 본 대상은 child입니다. 주로 보는 대상은 child인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진 모습들이 있는데 아이는 램 아주 순수해 보이는 그 양으로서 그려지고 있고요. 참고로 Songs of Experience에는 램이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호랑이가 나옵니다. 타이거가 나오는데 그 CS의 스펠링은 TYGER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램은 결국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종교적인 면에서 Christ the Lamb,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램적인 요소, 이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로는 뭘 봤느냐? child를 본 거고, Pipe Song About 이 램에 관해서 아이가 이제 노래를 불러다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child와 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블레이크 씨의 문맥상 A에 들어갈 것과 B가 지칭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Pipe Song About Lamb, 이미 램은 앞에서 봤고요. So I piped with a merry cheer, 아주 기분 좋게 흥겹게 파이프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Piper, pipe that song again. So I piped. He wept to hear. 아이가 그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he는 child고 A에는 램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1번 블레이크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자, pipe song about the lamb 앞에서 또 나왔고요. So I piped with a merry cheer. 이 아이는 누구냐? 소박한 파이퍼, 목동인데 피를 부는 사람. Piper piped that song again. So I piped. He wept to hear. he도 어린아이 이미 나왔고요. 근데 이 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Songs of Innocence에 속해 있습니다. Songs of Experience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2번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의 내용에 맞추어 화자 아이의 실체를 밝히고 괄호에 들어갈 어구를 찾는다면은 And I made a rural pen and I stained the water clear and I wrote my happy songs every blank made joy to hear.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동인데 소박한 그 파이퍼 피리를 부는 사람으로 나와 있고 자기가 이 시를 쓰는 이유는 이 시의 대상은 누구냐? 결국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파이퍼와 차일드가 되겠는데요. 이 파이퍼는 이제 이것은 뭐 이 Songs of Experience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에서는 보다 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뭐 역사, 뭐 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바드로 이렇게 탈바꿈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파이퍼가 아니라 복잡한 예언자적 시인 바드로 Songs of Experience 바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 14 연결 문제입니다. 블레이크 19를 읽고 두 문제 답하시죠. 자, 이 작품은 Songs of Experience 나온 Holy Thursday, 성목요일이라는 작품인데 이 성목요일은 영국 국교에서 예수 성천을 기념하는 날로서 당시에 런던의 그 자선학교 학생들, 아주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다 모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내용. Is this a blank thing to see in a rich and fruitful land, babes reduced to misery, feed with cold and useless hand. 자, 뭐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부유한 나라에서 이 불행에 찌든 아이들을 보고 또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아주 차갑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손길로서 키워진 아이들. 그러니까 이 reduce와 feed는 다 이 배분을 수식해 주는데 이 과거 분사형이 돼야 됩니다. reduced, fed로 돼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홀리하단 말인가? 제목의 그 홀리를 홀리 더스데이를 지금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이 시의 제목에서 연유된 괄호 A에 들어갈 단어는 뭔가? Is this a holy thing?
이렇게 해서 결코 이게 성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이 구절의 일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일은 뭐냐? 이 C의 목적어는 뭐냐? 한행 건너 베이버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reduce는 문법상 reduced로 과거분사로 해서 앞줄 수식해 주는 게 맞고 feed는 문법상 fed로 바뀌어서 과거분사로 해서 역시 베이버스 수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문의 답은 yes, it can 돼야 된다. 4번에 can it be a song of joy? 이 아이들이 이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서 부르는 이 노래가 환희의 노래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yes, it can.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No, it cannot be.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적절한 것이 되어서 답이 되겠습니다. 제 9강으로 넘어갑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영문학 두 번째 시간으로 윌리엄 워즈워스의 The Solitary Reaper, 외로운 추수꾼이라는 작품, 그리고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좀 긴 시인데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늙은 선원의 노래, 노수부의 노래라는 긴 작품 중에서 아주 일부를 뽑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워즈워스의 The Solitary Reaper의 전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밑줄 일사 중에 잘못 쓰인 것은 뭔가? 자, 제목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이 시는 외로움, 우수의 감정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어디냐 하면은 스코틀랜드의 저 고원 지방, 이 하일랜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처녀가 혼자서 추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시로 옮긴 겁니다. Behold, a single in the field, the young solitary Highland lass, alone she cuts and binds the grain and sings a cheerful strain. 그녀가 부른 노래가 쾌활한 노래가 될 리가 없죠. 이거는 멜랑콜리 스트레인이 이제 원래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워즈워스의 A가 지칭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 Will no one tell me what she sings? Perhaps the plaintive numbers flow for all the nappy far off things and betters long ago. 자,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아주 그냥 우울한 노래인데 오래된 불행한 저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런 노래, 혹은 오래전에 있었던 전투의 노래, 이렇게 이제 그 낭만적인 그런 소재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게 아니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녀가 누구냐? 결국 이 시의 제목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솔리타리 리프가 제목이고 그녀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일랜드 레스, 스코틀랜드의 고원 지방입니다. 거기에 사는 어떤 처녀가 되겠습니다. 17번 콜리지 시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뭐냐? 자, 콜리지의 이 작품은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a이고요. 그 제일 간추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늙은 선원이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알바트로스라는 어떤 큰 새, 그 길조를 죽이게 되는데 그것으로서 어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향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결혼식에 참석하는 어떤 젊은 사람한테 전해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자, God save the ancient, 다음에는 마리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From the fiends that plague thee thus, why look'st thou so with my crossbow? 자, 여기까지는 요 인용부까지는 이 늙은 선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웨딩 게스트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분 With my crossbow I shot the albatross, 이 부분은 이제 에이션트 마리너 늙은 선원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인용부 속에 꾸는 웨딩 게스트가 하는 말이다. 맞고요. A에는 마리너가 들어간다. 맞고요. 그 다음에 B에는 무엇을 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아주 큰 새인데 이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은 이제 콜리지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 자연시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치 대화하듯이 한다 그래서 컨버세이션 포엠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여기서처럼
이 가공의 세계 또 이 초현실적인 세계 이런 것을 다루는 그 시들을 디모닉 포엠, 뭐 악마 시편 이렇게도 이제 부를 수 있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하면은 이제 초자연 시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디모닉 포엠에 해당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네, 답은 이미 나왔었죠. 3번입니다. 자, 18번 콜리시의 내용상 두 가래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본 건데요. God Save the Ancient 다음에는 메리나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I Shot the Albatross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그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콜리시 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At length did cross on blank, thought the fog it came, as if it had been a Christian soul, we held it in God's name. 자,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만날 때 그걸 마치 그리스도의 영혼처럼 생각해서 다들 환영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새를 죽였으니까 엄청난 범죄를 범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괄호에는 이 글이 들어간다. 틀렸죠. 화자는 마리나이다. 맞습니다. 청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어로는 웨딩 게스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모닉 그룹에 속한 작품이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콜리지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It is an ancient blank, and he stoppeth one of three. By thy long beard and glittering eye, now wherefore stoppest thou me? 자, 1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 1번부터 보죠. 밸러드 형식의 작품이다. 자, 이 밸러드란 말은 옛날에 중세의 그런 그 민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노래처럼 사행구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 비극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의 그 밸러드인데 이것을 당시에 이제 이 당시로는 이제 현대죠. 현대의 이걸 다시 흉내낸 방식. 그러니까 이것은 리트러리 밸러드가 되겠습니다. 실제의 밸러드가 아니라 문학적인 거로 이제 다시 살려낸 밸러드. 그래서 리트러리 밸러드라고 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은 2번 의도적인 고어투를 사용한다. 마치 옛날 밸러드인 것처럼 고어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타피스처럼 이제 3인칭 단수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탑스 더 다우처럼 2인칭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의도적인 고어투가 들어갔고요. A에는 솔저가 아니라 메리너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B는 새벽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세웠다.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세우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인용 부분은 그 이제 결혼식 하객이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솔저를 넣었던 이게 이제 틀렸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콜리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od save the ancient marina.가 돼야 되죠. From the fiends that plague thee thus, why lookst thou so? With my crossbow I shot the albatross. 자, A에는 arch가 들어간다. 틀렸죠. 메리너가 들어가야 되고, B에는 seagull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albatross가 들어가야 되겠고, 3번 밑줄 친 구절의 화자는 웨딩 게스트다. 이건 웨딩 게스트가 한 말이고, 그 뒤에 부분 with my crossbow 이거는 이제 이 메리너가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컨버세이션 그룹에 속한다. 아닙니다. 디모닉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은 3번 밖에 없네요. 자, 제11강 빅토리아 시대 영문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빅토리아 시대 영문학의 배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알프레드 테니슨의 율리시즈의 그 일부를 공부를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존 헨리 뉴만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 시기에 빅토리아 시대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 시기는 이제 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많았는데 1번의 러다이트 무브먼트는 사실은 빅토리아 시대보다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차르티스트 무브먼트는
1830년대 40년대에 노동자들의 이 선거권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한 차터 헌장 그 헌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앞세우고 운동한 사람들 그걸 이제 차티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결국은 선거권 확대 요구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무브먼트는 이것은 1830년대 40년대 영국 국교의 교리 회복 운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 무브먼트 이렇게 불려지고요. 에스테틱 무브먼트는 유미주의 운동, 신미주의 운동이 되겠는데 이건 1890년대에 이제 문학에서 도덕성을 거부하고 도덕성을 너무 내세우는 이런 걸 거부하고 어떤 그 표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 뉴만과 관련성이 높은 건 그 당시 옥스퍼드의 학자 출신으로서 이제 뒤에 성직자로서도 활동을 한 존 헨리 뉴만은 옥스퍼드 무브먼트와 관련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3번 지필자와 그 저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토마스 칼라일은 패스트 앤 프레젠트 산업화의 문제점을 다룬 평론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엘리어트는 The Mill on the Floss 해설부를 보세요. The Mill on the Floss라는 소설을 쓴 작가이고 우드린 화이츠는 에밀리 브론티가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잘못된 것 2번이 답이고요. J.S. 밀, 존 스튜어트 밀의 The Subjection of Women 여성의 복종이라는 것은 여성의 그런 이 종속 상태를 비판한 그런 글입니다. 즉 여성 옹호론이 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Great Expectations는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다룬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빅토리아 시대 시대의 이슈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뭐냐? The Two Nations 이 두 개의 국민이라고 했는데 뭐 두 개의 나라라고 해도 되겠죠. 이것은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정치가가 썼던 소설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자본가의 나라와 노동자의 나라로 완전히 이 두 나라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그 산업화로 인한 시대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다음 Condition of England Question. 이것은 Condition of England 하나의 개념입니다. 영국 상황의 문제. 영국의 상황 당시 역시 결국 이제 산업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서 이 칼라일의 토마스 칼라일의 평론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차티스트 무브먼트는 이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그 권리 주장, 특히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었고, 그렇다면 1, 2, 4번은 다 산업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옥스퍼드 무브먼트는 이것은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과학화로 인한 어떤 종교의 문제를 이제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성격이 가장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빅토리아 시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J.S. 밀 여성 옹호론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브라우닝 시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드라마틱 모놀로그 수법, 극적 독백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에 나오는 이 아이는 시인 자신이 아니라 제3의 어떤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제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청자, 히어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발언은 안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작가가 아닌 제3의 어떤 주인공의 그 심리 상태, 특히 이제 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상당히 고급한 그런 그 시적인 기법인데 로버트 브라우닝이 주로 많이 썼으면 이제 영국 영시사에 남긴 그 브라우닝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엘리어트는 심리묘사가 뛰어난 소설가이다 맞고요. 토마스 칼라일은 진화론의 대중화다 아닙니다.
진화론은 대중화는 토마스 학슬리와 주로 관련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6번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외적으로는 대영제국이 번성했던 시기이다. 맞고요. 그 시기는 1830년에서 1860년까지 시기이다. 기간이다. 아닙니다. 1830부터 시작해서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1819년에 탄생을 했고 통치는 183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상 동안 통치를 한 그런 그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렸고요. 산업혁명과 과학화에 의한 내적 갈등의 시기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사회적 개혁이 많아서 The Age of Reform으로도 불린다. 개혁의 시대로 불린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27번 두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가 가장 약한 것은 뭔가? 토마스 칼라일의 Condition of England Question 앞에서 나왔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존 헨리 뉴먼 옥스퍼드 무브먼트 종교 강화 교리 강화 운동이죠. 그다음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주로 아는 부분은 이 사람은 이제 뭐 자유론도 내세웠지만 특히 이제 여성 옹호론 이런 것들을 내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Theory of Evolution은 아닙니다. Theory of Evolution은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을 했고 이걸 대중화시키는 것은 토마스 학슬리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90년대의 유미주의 운동, Aesthetic Movement,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학을 거부한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과 Theory of Evolution을 연결시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빅토리아 시대의 특성이나 이슈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뭔가?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물론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빅토리아 시대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운동이었고요. Condition of England Question, 영국 상황의 문제. 이것도 이제 산업화로 인한 계층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진화론과 종교의 갈등. 이것도 이 시대에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다.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18세기 중반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이론도 있었지만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또 중요한 하나의 키 피겨로서 칼 마르크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영국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운 사람인데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를 절대적으로 지배했다 이 말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9번 작가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오스카 와일드는 극적 독백 방식을 사용한 시인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유미주의 운동이고 이 사람은 주로 희곡을 많이 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설도 썼지만요. 그 다음에 J.S. 밀은 여권론을 반대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여권론을 주장한 사상가고 조지 엘리스 심리묘사가 뛰어난 소설가,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여성 소설가로서 심리묘사가 뛰어나다. Psychological Realism, 심리적 사실주의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산업화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다. 아니죠. 이 사람도 드라마틱 모놀로그 기법의 시를 썼습니다. 물론 산업화라든 시대적인 문제를 다룰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뭡니까? 3번 조지 엘리어트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빅토리아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The Age of Invention.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는 이 말만 표현 안 했고 The Age of Energy and Invention, 활력과 발명의 시대다. 혹은 창안의 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The Age of Invention이라고도 불러도 되겠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틀린 게 The Age of Decline이기 때문입니다. 이 퇴보의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의 시기고 발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The Age of Reform, 개혁의 시기란 말인데 이때는 이제 뭐 선거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뭐 권리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The Age of Reform으로 불릴 수 있고요. The Age of Doubt는 앞에 것들하고 비교하면 조금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만은 의혹의 시대다. 이건 왜 그러느냐? 종교적인 회의가 많았고 산업화에 대한 회의가 많았기 때문에 의혹의 시대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The Age of Decline으로 부른 거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틀리게 되겠습니다. 31번 테니슨 시의 주인공의 성격에 맞춰 두 가로를 채운다면 자 테니슨 알프레드 테니슨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율리시스입니다. 율리시스라는 인물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서 오랜 고생 끝에 고향으로 되돌아온 그런 장수이자 이제 왕의 이름이 되겠는데 이 율리시스는 이 시에서는 보면은 전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거기에 안주를 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도전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바다에서 오랫동안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지의 세계로 계속 항해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Yet all experience is an arch where through gleams that blank world whose margins phase flab and flab when I move.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가장자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저 머머한 세상이 깜빡거리고 있는 그런 아치다. 모든 경험은 그렇다. 요 부분까지만 봐도 이제 내용은 알 수 있는데 그 가장자리가 자꾸 이제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그 속으로 계속 이제 새롭게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여행하지 못한 항해를 하지 못한 untraveled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how blank it is to pause to make an end. 멈춘다는 것, 끝을 낸다는 것은 얼마나 머무한가. 이 사람의 성격에 맞추면은 그렇게 끝을 낸다는 것은 정말 그 재미없는 몇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untraveled이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2번 테니슨 씨의 화자와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I cannot rest from blank. I will drink life to the lees. All times I have enjoyed greatly, have suffered greatly, both with those that loved me and alone. 자, 이 화자 I는 누구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이 율리시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 시에서는 이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 이제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뭐에서 결코 실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끝없이 이제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도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ravel과 reign 통치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 여행하는 걸 멈출 수 없다. 당연히 이제 트래블이 돼야 되겠고 이제 주인공은 율리시스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33번 율리시스에서 주인공이 원하는 삶으로 보기에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율리시스는 이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으로서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 다시 바다로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맞아야 될 텐데 I meet and all unequal laws unto a savage race. 야만스런 족속에게 서로 다른 율법을 재어서 하나하나 재어서 나누어준다 이런 의미고요. 2번은 좀 전에 나왔습니다. I cannot rest from travel. I will drink life to the lees. 나는 여행을 멈추고 쉴 수가 없다. 나는 삶을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3번 I wish to follow knowledge like a sinking star. 나는 저무는 저 해처럼 지식을 따르고자 한다. 저무는 해는 저기 이제 서쪽 수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한없이 미지에 대한 세계를 이제 갈망을 한다 이런 의미고요. All times I have enjoyed and suffered greatly. 모든 시간 동안 나는 향유를 했고 또 고통도 거대하게 고통도 겪었다. 그러니까 밋밋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Enjoyed and suffered greatly입니다. 모든 시간을 그렇게 힘차게 힘들여 살아왔다는 이야기. 2, 3, 4는 율리시스의 성격이 모두 맞는 건데 1번은 사실은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자그마한 나라의 섬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화자의 눈에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삶을 지금 후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원하는 삶으로 보기에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 테니선 씨의 화자와 괄호석 단어가 모두 맞은 것은 I cannot rest from travel. 앞에서 이미 나왔죠. 주인공은 율리시스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는 제일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도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교시 마지막 문제입니다. 율리시즈의 주제와 문명을 고려하여 괄호를 채운다면 이것도 이미 앞에서 한번 본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Yet all experiences an arch. 하지만 모든 경험은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 모든 경험은 where through which 그 속으로 뭐뭐가 드러나는 하나의 arch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경험을 했지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안쪽은 뭐냐면은 glimpse가 동사고 that untraveled world가 이게 이제 that untraveled world가 주어고 여기 glimpse가 동사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가 그 아래 깜빡깜빡 그리고 있는 그런 arch에 불과하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라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고 그 미래 속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가득한 겁니다. Whose margin fades forever when I move.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그쪽으로 따라갈 때마다 그 가장자리가 계속 끝없이 이제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완전하게 무엇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그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도전 의지로 가득한 인물이 바로 율리시즈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제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